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유엔의 임종호 노무사입니다. 네, 요즘 들어서 노동 분쟁이 좀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노동 존중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즘 노동 분쟁은 해고 사건과 임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고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거절을 했을 때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금에 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근로자들이 이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노동 분쟁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SNS라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노동 정보를 굉장히 쉽게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업들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쉽게 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과거와 다른 점을 찾는다면은 과거에는 근로자 혼자서 대응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근로자들이 징계나 해고를 당할 위험에 처하면 미리 노무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징계나 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노무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나 또 그에 대응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자기가 이제 이기고자 하겠죠. 하지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 즉 근로자나 사용자나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일정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러한 노동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겁니다. 세 가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명쾌하게 작성이 되어 있다면 노동 분쟁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가 봐서도 그렇고 근로자가 봐서도 그렇고 아전인수식으로 해결을 한다면 그것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예를 든다면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의 근로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소정의 평가를 거쳐서 갱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런 조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갱신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들을 명확하게 기재한다면 노동 분쟁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로계약서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명쾌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분쟁의 상당 부분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옆에 있는 회사 거를 뺏겨 쓰는 방법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를 딱 5가지만 기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그 5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혀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 없이 뺏겨 쓰다 보니까 나중에 무리하게 징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한 사례는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회사에 불리하게 또는 회사에 유리하게 회사의 실정에 맞지 않게 징계 양정표를 취업규칙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나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징계를 하게 돼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회사들이 취업규칙을 작성하는데 별다른 고민 없이 너무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족한 취업 규칙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세 번째는 회사의 조급성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취업 규칙에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면 그 절차는 정확하게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너무 빨리 징계 처리를 해버리려고 서두르다 보니까 그 징계 절차를 생략하고 또는 정해져 있는 기간보다 단축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 징계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이 되어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따라서 징계를 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조급하게 너무 서두르다 보면 그 징계가 무효가 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해고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면 회사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적대감이 바탕이 되어서 회사의 대표이사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사례 또는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병원에 입사한 지 3일 만에 원장으로부터 불친절하고 공손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당하고 나서 네이버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이 원장을 꼭 처벌하고 싶은데 원장이 노동법의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알려달라,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답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는데요. 그 근로자가 답글에 있는 그대로 원장을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장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요,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 명시 의무라고 하는데요. 네,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을 명시해서 그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불과 3일밖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자칫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벌금에 대해서는 그냥 내면 이것은 전과에 오르지 않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벌금형도 형벌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해주지 않아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을 경영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과자가 된다면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일이겠죠. 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연차수당 미지급이라든지요, 또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그 다음에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고발을 하는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징계나 해고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입증 책임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징계나 해고를 할 때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회사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가 그 징계 사유를 저질렀다라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요. 막연한 추정만 가지고는 그 입증이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꼼꼼한 입증 자료를 회사가 확보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문구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요. 설령 그러한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징계 사유 통지 의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가 무엇을 잘못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지 그 징계 사유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보되지 아니한 사항을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자칫 징계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어떤 사유로 징계하고자 하는지 그 징계 사유를 명확하게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징계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로자가 잘못한 점이 많다 하여도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사유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절차가 위법한 것이 되어서 징계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해져 있는 징계 절차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대기발령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좀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라 인사명령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대기발령을 징계의 종류에다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발령을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회사는 징계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를 할 때 반드시 서면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적어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려고 할 때 이미 근로자는 짐을 싸서 퇴거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할 때에는 문자로 보내거나 이메일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경우에는 반드시 내용 증명이라도 반복적으로 보냄으로써 회사가 서면 통지 의무를 충실히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이 나왔을 때는 회사는 이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이행강제금은 최대 1회당 2천만 원씩 4회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대 8천만 원까지 부과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구제명령이 확정된다면 그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네, 회사를 떠나는 직원이 회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평소에 한다든지 또는 회사를 떠나는 직원에게 격려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갖게 해주신다면 퇴직하는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